시각화한 것을 실행해야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건 안배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안 써본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이 안배라는 개념만 알아도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하듯이 인생의 자율주행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펼쳐지는 현상을 저는 안배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누구는 삼으로 파고 누구는 포크레인으로 파고 누구는 미친듯이 남이 파줘요. 이 차이가 바로 안배입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잖아요? 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산을 가다 길을 잃었어요. 처음에 왔던 길은 사라졌고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다수의 사람들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벌목장비로 나무를 막 베기 시작을 해요. 저야 뭐 길이 생겨서 좋긴 한데 왜 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길을 만들어 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왜 다들 이렇게 미친듯이 나무를 베는 거죠? 아, 저 밑에 통나무집이 불티나게 팔려서 나무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주변 펜션이 대박을 치면서 펜션에 쓸 통나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너도나도 벌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던 저에게 길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안배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타인은 자신을 위해 행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모든 상황이 다 이상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 길을 막고 있는 나무를 타인의 이익 때문에 제거가 되면서 나에게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게 아니거든요.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베는데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현실에서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타인의 나쁜 의도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사에 근무하는 김대리는 매일 박 과장한테 갈굼을 당합니다. 어떻게든 이 성질 더러운 박 과장 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과장이 뜬금없이 현장으로 전출이 돼요. 알고 봤더니 최 전무가 자기 자리를 노리는 마이사의 오른팔인 박 과장을 현장으로 보내버린 거죠. 최 전무는 김대리를 위해서 박 과장을 현장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마이사 라인을 하나씩 제거했을 뿐이죠. 그런데 김대리 입장에서 보면 수건하던 박 과장이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이런 이상한 형태로 세상은 안배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이벤트 회사에 근무하는 오 차장은 VVIP가 참석하는 회사 창립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갑자기 무대 장치를 옮기던 크레인 줄이 무대 천장에 걸렸습니다. 이 상태로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 행사를 망치면 이제 폭망인 거죠. 문제는 저주를 풀려면 스카이와 같은 고도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당장 수배되는 장비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카이 한 대가 옆 건물에 주차를 하는 겁니다. 오 차장은 바로 스카이 기사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하고 꼬인 줄을 10분 만에 풀었습니다. 스카이 기사 입장에서 보면 단지 행사장 옆 건물에 간판을 달려고 왔는데 운 좋게 10분만 빌려주고 일당을 더블로 챙겼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가 다 죽어가는 오 차장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배가 발생되는 패턴입니다. 뭐야? 이거 그냥 우연이잖아. 아니요. 우연은 절대 여러 번 반복되지 않아요. 한 번 발생하면 사건이 됩니다. 두세 번 발생하잖아요. 우연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잖아요. 패턴이 됩니다. 이 패턴을 누가 발견하면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법칙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요.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면서도 누구도 이런 일에 패턴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저를 위해서 조직 개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배가 어느 수준 이상 도달이 되면 거의 모든 개편이 다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하나 둘씩 회사 요직에 배치가 돼요. 분명 그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과 해를 입힌 사람의 현재 상태를 가끔씩 확인해보면 내가 혹시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노트에 대해서 잘 아는 한 지인이 그것을 데스노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데스노트가 불행하게도 나에게도 매우 잘 적용이 돼요. 제가 만약에 와이프랑 심하게 싸우잖아요. 다음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힘들어져요. 처음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확률이 90%에 육박하니까 귀엽고 이게 이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크게 싸우면 다음날에 일단은 겁이 나니까 연차를 해서 최대한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가봐야 발생되는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죠. 와이프랑 대판 싸운 다음날에 제가 겪은 최악의 사태는 땅이 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와, 저는 진짜 제 와이프가 흔들흔들 열매 능력자인지 몰랐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황당한 사건이었거든요. 원피스의 광팬으로 한때 해적왕을 꿈꾸던 제가 신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와이프와 싸우는 건 결코 좋은 선택지가 아닌 거죠. 그 후로 전 절대로 와이프랑 싸우지 않아요. 90%의 확률로 벌어지는 악우는 절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좋은 것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보다 성능 좋은 자석이 되는 순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높은 확률로 끌려옵니다. 그러니 감정 조절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감정 조절만 잘 되면 좋은 것을 쉽게 끌어당기지만 감정이 깨지는 순간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상한 수준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나는 유독 이런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하는 걸까?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이런 경험은 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유사한 경험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기억에서 사라져요. 단지 저는 그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노트에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2010년부터 기록한 생각 노트가 저를 남들보다 더 성능 좋은 자석으로 만든 거죠. 저는 지금 안배되는 날과 안배되지 않는 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배가 되는 감각은 끌어당김의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기납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제 행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생각 노트에 남겼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요. 타인이 나의 평온함을 깨트렸을 때 이전에 내가 했던 생각과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내가 타인의 평온함을 깨트렸을 때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두 가지를 생각 노트에 적고 평온하지 않은 상태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 행동을 2010년부터 3년 가까이 하고 나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기술사 시험에서든 간에 아주 적은 노력으로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싸워가면서 얻었던 많은 것들을 그냥 얻었고요. 경쟁하면서 쟁취했던 그 많은 것들을 그저 당연하게 받았고요. 하기 싫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이상한 상태에 도달한 거죠. 이게 현재 제가 느끼는 저의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잘 풀려요. 비가 와도 도움이 되고 파업을 해도 도움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운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안배가 되는지를 알고 그것에 적합한 행동을 할 뿐입니다. 이 감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감각이 있어야 그 어떤 것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이 감각이 어느 정도 체화가 되잖아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되는 날과 되지 않는 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는 날과 되지 않는 날을 그냥 경험할 뿐이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경험하는 것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경험을 하지만 구분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오늘 일이 좀 잘 되네. 오늘 이상하게 일이 꼬이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이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냥 오늘 운이 좋다, 일진이 사납다 정도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운수 좋은 날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일진이 사나운 날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면서 받아야 할 것은 받지 못하고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행동을 했었거든요. 이유는 명확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연일 뿐이다. 우연히 발생하는 현상이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사한 일이 반복이 되면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턴을 잘 모르잖아요. 모든 패턴이 다 우연처럼 보여요. 의미가 파악되지 않은 문양은 절대 패턴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원인은 잘 몰랐지만 일이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명확하게 알았거든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끌어당기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이 잘 되는 날인지 안 되는 날인지 파악이 안 되면 좋은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쁜 날에는 이상한 것을 끌어당기는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기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새벽에 요가 명상을 마치고 찬물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방문을 나섰는데 엘리베이터가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죠. 지하철을 타러 갔더니 지하철 문이 열려요. 중간쯤 걸어가가지고 명상을 할까 하고 음악을 트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내립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홀로 들어서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기다렸다는 듯이 열려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메일을 열었더니 며칠 전에 회사 이벤트에 올린 댓글이 당첨이 돼서 스타벅스 쿠폰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이면 그날은 그냥 고 해야 합니다. 뭘 해도 되는 날인 거죠. 이런 날에는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착착 감기고요. 작성해야 될 보고서 자료도 취합이 엄청 잘 돼요. 이런 감각에 이르르면 저는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이때까지 미뤄두었던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중에 대다수는 그냥 해결되거나 위임되는 경험을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냥 되는 날인 거죠. 그때는 이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되는 날이라는 감각은 확실하고 그날은 그냥 못 먹어도 쓰리곤 거예요. 이렇게 운수 좋은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건 필살기 버프 받고 멍 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안배되는 감각이 왔다 그러면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해요. 반대로 안배가 안 되는 날은 닻을 내려야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회사에 너무 가기 싫어요.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와이프가 자기 신발 밟았다고 엄청 뭐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있길래 뛰었더니 내려가 버려요. 지하철에 도착해서 소리가 급하게 나가지고 계단을 막 뛰었는데 문이 닫힙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홀에 줄을 섰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그냥 올라가 버려요. 내 줄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메일을 열었는데 보안팀에서 며칠 전에 모이스팸 메일에 낚였다고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팀장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느낌이면 그날은 그냥 스탑해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느낌이 들잖아요. 어떻게든 이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쳐요. 예전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안 좋게 펼쳐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 계속 합니다. 자료 취합이 안 되잖아요. 계속 독촉을 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나의 부지런함으로 커버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일진이 사나우면 가만히 있는 게 답이에요. 물살이 반대 방향으로 휘몰아 치는데 억지로 노를 저으면 배는 뒤로 갑니다. 물살을 거스르면 에너지는 고갈이 돼요. 지금은 제가 안배가 안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전화를 웬만해서 다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안배가 안 되는 날은 절대 억지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안배가 안 될 때 제가 하는 행동 패턴은 이렇습니다. 가급적 혼자 할 수 있는 일만 골라 한다. 어쩔 수 없이 협업을 해야 된다면 말을 줄인다. 욱 하는 느낌이 들어도 절대 욱 하지 않는다. 욱 하는 순간 나는 기름이 된다. 연차, 반차, 시간차 무슨 수로 써서든 가능한 한 회사를 벗어난다.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러면 연차를 쓰고 스파랜드를 가거나 뭐 범어사를 갔거든요. 일단 현재 공간에서 벗어나야 다음 날이라도 안배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배가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안배가 되는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안배가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단지 새로운 현상이 펼쳐졌을 때 제 감정 조절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집중해야 되는 건 안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안배가 되었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열심히 심상화를 통해서 안배가 됐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차피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안배되는 상황을 알아차려야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배의 시작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